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이로온입니다. 이제부터 이로온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이 회사가 단순히 오래된 통신 솔루션 회사로 끝나는지 아니면 오지 특화망과 국방공공해외 통신 인프라 쪽에서 다시 한번 시장의 시선을 끌 수 있는 회사인지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이루오는 1998년 설립 이후 유무선 통신 핵심망과 서비스망 솔루션 개발을 해왔고 2003년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사업 보고서를 보면 회사는 스스로를 유무선 통신 핵심망 및 서비스망 솔루션 전문 개발업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사와 종합연구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름값보다도 지금 이 회사가 실제로 무엇을 파는 회사냐는 겁니다. 이로온의 사업은 크게 두 축입니다. 첫 번째는 통신 솔루션 및 서비스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기타 시스템 사업입니다. 통신 쪽에서는 HLR, 로밍 게이트웨이, PDSN, 인증센터, 통화 연결음 서비스, 발신 자정보 표시 서비스 같은 핵심 망부가 서비스 솔루션을 다룹니다. 기타 시스템 쪽에서는 카드 발급 발송 시스템, 디지털 아카이브, 스토리지와 백업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2025년 연결 기준으로 통신 솔루션 및 서비스 매출은 204억 9,600만 원, 기타 시스템 사업 매출은 417억 2,600만 원 수준이었고 총 연결 매출은 615억 6,100만 원이었습니다. 즉, 시장이 통신회사로만 보는 것과 달리 실제 매출 구조는 기타 시스템 사업 비중도 상당히 큽니다.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면 이로운을 볼 때 많은 투자자들이 오지, 6G, 특화망, 국방 드론, 통신 같은 화려한 키워드만 먼저 떠올리는데 실제 숫자는 훨씬 냉정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먹거리 스토리는 통신 쪽에서 만들어지는데 매출의 절대 규모는 기타 시스템에서도 상당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회사는 꿈으로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전통적인 SI성 프로젝트성 매출 구조와 통신 솔루션 기술 스토리가 동시에 섞여 있는 회사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기에는 기대감이 먼저 움직이고 실제 실적은 늦게 따라오거나 아예 못 따라오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최근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2025 사업연도 연결 기준으로 이루온의 매출액은 615억 6,100만 원, 영업이익은 15억 3,500만 원, 당기순이익은 16억 100만 원입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매출은 약 10.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약 50.4% 줄었으며 순이익은 약 71.6%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사업보고서에서 그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매출 감소와 일부 사업부문 수익성 저하로 영업이익이 줄었고 순이익은 여기에 더해 전년도에 있었던 일시적 법인세 환입 효과가 사라지면서 기저효과가 반영됐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실적이 좋아 보였던 구간의 착시가 사라지자 올해 숫자가 훨씬 밋밋하게 보인 겁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로우는 적자 기업처럼 완전히 무너진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고성장주도 아닙니다. 2023년 연결 매출 560억 3,400만 원, 2024년 685억 1,900만 원, 2025년 615억 6,100만 원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꺾였습니다. 영업이익도 2023년 30억 3,500만 원, 2024년 30억 9,700만 원,
2025년 15억 3,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즉, 회사는 돈을 벌고는 있지만 그 폭이 크지 않고 프로젝트 수주 타이밍과 수익성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제법 큰 구조입니다. 이런 회사는 시장에 한번 테마를 붙이면 주가가 먼저 뛰고 이후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면 다시 빠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업 부문별로 뜯어보면 더 선명합니다. 통신 솔루션 및 서비스 부문 매출은 2024년 265억 9,200만 원에서 2025년 204억 9,6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기타 시스템 부문 매출도 433억 2,100만 원에서 417억 2,600만 원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감소폭은 통신 부문이 더 컸습니다. 이건 결국 시장이 기대하는 핵심 성장축이 아직 숫자로 완전히 폭발하지는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론을 볼 때 기술은 있는데 돈은 아직 크게 못 번다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테마가 붙을 이유는 분명하지만 그 테마가 실적으로 확인되는 구간은 아직 제한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시장은 이론을 자꾸 다시 보느냐? 핵심은 MWC 2026에서 드러난 회사의 포지션 때문입니다. 2026년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6 현장에서 이영성 대표는 이로온이 KT 파트너사 자격으로 참가했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해외 통신사의 장비를 직접 소개한 것이 큰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로온은 이지부터 오지까지 KT 등 국내 주요 통신사의 핵심 장비를 공급해 왔고 약 40종에 달하는 장비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KT 오지 주요 장비의 60%, LGU 플러스의 30%가 이로온 제품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문구는 시장이 좋아하는 전형적인 재평가 재료입니다. 작지만 기술력 있는 장비 회사, 대형 통신사 밸류체인에 실제로 들어간 회사, 해외에서도 소개되는 회사라는 그림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원박스, 즉 원마이너스 박스 솔루션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솔루션은 코어망부터 기지국까지 통신에 필요한 기능을 하나의 장비에 집약한 형태이고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오지나 터널 현장에서도 최대 반경 2km 범위의 오지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는 주요 활용처로 미래 전장과 무인 현장을 언급했습니다. 군집 드론, 로봇, 무인 현장 제어에 초저지 연초 고속 통신이 필요하다는 설명까지 붙었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왜 반응하느냐면 그냥 오지가 아니라 국방 드론 피지컬 AI 무인화라는 더 뜨거운 키워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루온의 스토리는 단순 오지가 아닙니다. 첫째, 특화망입니다. 둘째, 피지컬 AI 시대의 로봇 드론 통신입니다. 셋째, 군과 공공 분야 통신 인프라입니다. 넷째, 동남아 등 해외 진출 가능성입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걸려 있습니다. 특히 이음오지나 특화망은 국내 제도 개선 이슈와 맞물리면 정책 기대감도 붙을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가 직접 국내 특화망 정책의 불편함을 지적하면서도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한 부분은 결국 정책만 받쳐주면 이로온 같은 회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것도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와 좋은 숫자는 다릅니다. MWC에서 주목받고 오지 특화망 장비를 선보이고 해외 통신사에 소개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대규모 실적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업 보고서에는 2026년에도 통신시장 투자 환경이 단기간 내에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고 적혀 있습니다.
회사는 대신 오지 특화망 사업과 공공 분야 프로젝트 수주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아직은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 기회를 보고 공격적으로 수주를 늘려보겠다는 단계라는 뜻입니다. 투자자는 이 차이를 꼭 구분해야 합니다. 주주환원 측면도 보겠습니다. 이루오는 2025년 5월 8일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NH투자증권과 체결했습니다. 이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2025년 말 현재 자기 주식 123만 1,825주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발행 주식 총수의 4.52% 수준입니다. 신탁 계약은 2025년 11월 종료됐고 취득 목적은 분명히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였습니다. 이건 아주 강력한 주주환원 카드라고 보기엔 작을 수 있지만 적어도 회사가 주가를 완전히 방치하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유통 주식수가 2,604만 3,195주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23만 주가 넘는 자기 주식 보유는 수급 해석에 참고할 만한 요소입니다. 지배구조는 어떨까요?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 대표이사 이승구의 지분은 430만 1,946주 15.77%입니다. 여기에 자기 주식 4.52%가 있고 기타 주주 비중이 79%를 넘습니다. 즉, 절대적 지배력이 아주 강한 구조라기보다는 최대 주주 지분이 높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이런 종목은 거래량이 몰릴 때 주가 탄력이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테마가 식으면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또 2026년 3월 대량 보유 상황 보고와 관련한 기사에서는 특별 관계자 장내 매수에 따른 보유 주식 변동, 이후 보유 주식 변동 없음 등이 언급됐습니다. 이건 역시 시장에서는 오너 측 움직임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계열사와 연결 구조도 중요합니다. 이루온 연결 대상 종속 기업에는 이루온 INS, PT, ELUON, PT, ELUON, SOLUSIINDON, ESIA가 있습니다. 국내 카드 발급 솔루션, 인도네시아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 카드 발급 솔루션까지 묶여 있습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 회사가 단순 국내 통신사만 상대하는 업체가 아니라 동남아 거점까지 이미 갖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MWC 기사에서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통신사의 장비를 소개한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즉, 해외 확장은 그냥 꿈이 아니라 최소한 회사가 오래전부터 거점을 만들어 놓고 기회를 보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건 역시 해외 존재와 해외 대형 실적 발생은 엄연히 다르므로 기대는 하되 과장하면 안 됩니다. 연구개발 측면은 어떤가? 사업보고서상 통신 솔루션 및 서비스 부문 연구개발비는 2025년 32억 7,143만 원, 기타 시스템 부문은 5억 2,767만 원입니다. 연구개발비를 전액 비용 처리했고 통신 부문은 기존 및 신규 제품의 경쟁력 향상과 성장형 신사업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구 과제로는 PDSN, HA, SGSN, GGSN 등 데이터 코어 네트워크 관련 솔루션 개발이 언급됩니다. 또 최근 5년 주요 사항을 보면 2024년 3월 기간 통신사업자 등록이 의무지 2024년 9월 무선 서비스 제공 시스템 특허 취득 2025년 5월 오지 특허망에서의 USIM 개통 관련 특허 취득이 기재돼 있습니다. 즉 이루오는 단순 옛날 통신 솔루션 회사가 아니라
특화망과 관련한 기술 축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회사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시장이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4월 1일 이로오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급등했고 당일 거래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검색 결과로 확인되는 언론 보도에서는 그날 주가가 전일 대비 30% 오른 2,730원에 마감했고 거래량은 945만 주 수준까지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제가 확인한 최근 DART 공시 목록상 그 직전 핵심 공시는 3월 말 정기주주총회 결과와 3월 중순 사업보고서 그리고 2월의 손익구조 변동 공시가 중심이었습니다. 즉 최근 급등은 실적 공시 하나만으로 설명되기보다 MWC 2026에서 부각된 오지 특화망원 박스국방 및 무인 현장 활용 기대, 그리고 통신장비 오지 테마 수급이 한꺼번에 붙은 결과로 해석하는 쪽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정확히 이 뉴스 하나 때문에 급등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므로 이 부분은 테마 수급성 해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종목을 볼 때 저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대감 선반영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시장은 이로운을 오지 특화망, 이음 오지, 국방 드론, 통신, 피지컬 AI 인프라 관련주로 묶어 평가합니다. 회사 규모보다 기술력과 레퍼런스를 중시하는 스토리가 살아있고 KT 파트너십과 해외 소개 이력, 원박스 솔루션 같은 상징적 재료가 계속 회자됩니다. 그러면 실적이 아주 강하지 않아도 주가는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이 급등할 때 차트가 가벼워 보이는 이유도 이런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확인 매물 소화 시나리오입니다. 테마는 살아있는데 실적이 아직 폭발하지 않으면 일정 구간에서는 이 회사 진짜 돈 버는 거 맞아? 라는 의심이 다시 붙습니다. 실제 2025년 실적은 매출 감소, 영업이익 감소, 순이익 급감으로 요약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한 뒤에는 늘 실적 확인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통신 부문 매출이 1년 새 꽤 줄어든 점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 공공 프로젝트, 특화망 수주, 해외 레퍼런스 확대가 숫자로 잡히지 않으면 주가 탄력도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재평가 본격화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가장 강한 시나리오입니다. 오지 특화망 제도 개선, 국방공공 실증 확대, 해외 통신사 실제 공급 혹은 원박스와 유사한 솔루션의 상용 레퍼런스 확보가 붙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이루온을 단순 중소형 통신주가 아니라 작지만 대형 변화의 초입에 서 있는 장비 솔루션 업체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현재는 아직 그 문턱을 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대와 가능성이 훨씬 앞서 있는 단계입니다.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첫째, 실적 체력 자체가 아직 약합니다. 영업이익 규모가 크지 않고 순이익은 기저효과 제거 후 크게 줄었습니다. 둘째, 프로젝트 기반 매출 구조의 특성상 분기 연간 변동성이 큽니다. 회사가 파는 제품 상당수는 범용 소비재가 아니라 고객 맞춤형 솔루션과 시스템입니다. 가격도 표준화돼 있지 않고 프로젝트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사업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셋째, 시장 기대가 너무 빠를 수 있습니다. 원박스, 군집 드론, 미래 전장 같은 키워드는 굉장히 강하지만 투자자는 늘 이게 언제 매출로 찍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지금은 스토리가 숫자를 앞서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넷째, 급등 후에는 항상 수급 리스크가 큽니다. 자기 주식 보유가 있긴 하지만 유통 물량이 매우 적은 초품 절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붙을 때는 강하지만 수급이 식으면 되돌림도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의 강점은 뭘까요? 저는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기술의 방향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지 특화망, 사설망, 무인화, 로봇, 드론, 공공 인프라, 국방통신은 앞으로도 시장이 계속 주목할 분야입니다. 이루온이 이 축의 기술과 레퍼런스를 걸고 있다는 점은 분명 장점입니다. 둘째, 통신사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회사가 밝힌 내용 기준으로 KT, LGU 플러스와의 관계는 시장이 그냥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규모가 작아도 통신 본류 밸류체인에 얹혀 있다는 건 큰 장점입니다. 셋째, 해외 확장 가능성을 완전히 빈말로만 보긴 어렵습니다. 인도네시아 종속회사와 현지 거점이 있고 MWC에서 동남아 통신사 접촉이 언급됐기 때문입니다. 넷째, 주가 부양 의지도 일정 부분 보였습니다. 20억 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 신탁 계약과 현재 자기주식 보유는 최소한의 방어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루온, 결국 통신주 끝물인가 아니면 다시 시작인가?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끝물이라고 보기엔 기술 스토리가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됐다고 단정하기엔 실적 확인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확정된 성장주가 아니라 재평가를 시험받는 후보주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 중요합니다. 후보주는 기대가 크면 잘 날아가지만 확인이 늦어지면 금방 흔들립니다. 이루온이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향후 체크포인트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하나는 오지 특화망과 공공 프로젝트 관련 실제 수주입니다. 회사도 2026년 계획으로 그 부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둘째는 통신 부문 매출 회복입니다. 2025년에 가장 많이 꺾인 곳이 통신 부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해외 레퍼런스의 실질화입니다. MWC 소개 수준을 넘어서 실제 계약이나 공급 뉴스가 붙는지 봐야 합니다. 넷째는 추가 주주환원 여부입니다. 자사주 소각이나 추가 취득 같은 강한 카드가 나오면 수급 논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장기 계획은 없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루온은 오래된 통신 솔루션 회사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됐다는 말로 끝낼 회사는 아닙니다. 이 회사는 지금 오지 특화망, 이음오지, 드론과 로봇의 통신 인프라, 공공국방 프로젝트, 그리고 동남아 확장 가능성이라는 다층적인 스토리를 안고 있습니다. MWC 2026에서 원박스 솔루션과 글로벌 공략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은 분명 시장의 시선을 끌만합니다. 반면 실적은 아직 거칠고 2025년 숫자는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자사주 취득은 긍정적이지만 그것만으로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결국 이 종목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좋은 이야기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좋은 숫자로 넘어갈 것인가? 그 경계선에서 시장은 이루온을 계속 시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온을 보는 가장 현실적인 시선은 이겁니다. 무시하기에는 아까운 기술과 재료가 있고 맹신하기에는 아직 실적이 약하다. 즉, 끝만으로 보는 종목도 아니고 숫자만 보고 버릴 종목도 아닙니다. 재료와 실적의 간격이 얼마나 빨리 좁혀지는지 그걸 보는 종목입니다. 이 간격이 좁혀지는 순간 이루오는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진짜 재평가 종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간격이 계속 벌어지면 급등 뒤 피로감만 남는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답은 다음 공시와 다음 수주 그리고 다음 숫자에 있습니다. 매수매도 권유는 아니며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